행복한 가정, 튼튼한 가정을 바라는 아빠들의 좌충우돌 육아 토크쇼 아빠의 탄생! 네, 오늘 아빠의 탄생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어김없이 특별한 게스트 한 분을 또 모셨습니다. 우리 두호 아빠 강청환 씨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함께 하겠습니다. 한참 8살, 7살, 5살, 그리고 3살 집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강청환입니다. 오늘 게스트로 참석을 했는데요. 많은 것 느끼고 또 공유하면서 앞으로 제가 키우고 있는 우리 애기들이 정말 좀 잘 자랄 수 있도록 배워가는 이 시간이 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참석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로운 이야기 주제로 함께 해볼 텐데요. 오늘 이야기 주제는 우리 아연 아빠께서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은 제 차례입니다. 제가 오늘의 주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성경 566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밤잠을 자지 않는 그런 부모들은 하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절대 기반으로 세워놓고 이 가정은 천국 가정을 생산하기 위한 공장이다, 생산기지다 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아들, 딸을 낳아 그런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게끔 교육해야 되고 그럴 수 있게끔 보호해 줘야 합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부모님께서 강조해 주신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실상 아이들을 키우는 과정을 보게 되면 그렇게 부모 마음처럼 자녀 교육이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더할 나위 없이 그런 이상적 말씀을 이룰 수 있으면 좋겠지만 실상은 시험의 연속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러한 우리의 딜레마를 풀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아빠의 탄생 네 번째 이야기 주제는 미운 4살, 막무가내 7살입니다. 우리 아연 아빠가 잘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참부모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 가정 안에서, 축복 가정 안에서의 자녀 교육 너무나 귀한 가치를 담고 있죠. 우리 4살에 대한 경험들, 또 7살의 경험들, 아이들 키우면서 어떠셨는지 한 번씩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막내가 벌써 8살이 됐기 때문에 다행히 여기 나와 있듯이 뭐 미운 4살, 막무가내 7살은 넘어선 것 같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해보면 아연이는 그 어린 시절에 이제 4살 무렵, 3, 4살 무렵 됐을 때 본인이 활동성이 강했습니다. 뭐 온갖 물건들을 다 궁금한지 빼내보는 겁니다. 책장에 있는 책을 4단에서부터 1단까지 싹 끄집어내는가 하면 비디오 테이프를 싹 끄집어내서 난장판이 되고 이거를 치워놓으면 또 빼내고 그렇게 해서 엄마와 숨바꼭질을 했죠. 다 이렇게 잠궈놓기도 하고 하면서 그랬던 생각들이 나네요. 네. 우리 저기 경희 아빠는 아이들 어떠셨나요? 미운 4살 이럴 때. 일단 아빠 엄마라는 말을 하고 또 말 시작할 때는 한참 귀엽죠. 너무 귀여워요. 근데 그러다가 말 배우기 시작하면서 또 배우게 되는 게 싫어, 안 돼. 근데 이때는 진짜 말하는데 뭐 절반 정도는 싫어, 안 돼. 두 단어로 거의. 그러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어른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생활이 효율적으로 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4살에는 효율이라는 단어가 전혀 없어요. 그런 걸 좀 느끼네요. 저희는 이제 사실 막내랑 이제 첫째랑 나이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서 첫째 아이가 지금 10살입니다. 이미 그 단계를 넘은 상황이고요. 오히려 첫째 아이는, 그 첫째 정영이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어떤 트러블이 별로 없었습니다. 상당히 정말 그 순하게 넘어간 케이스거든요. 뭐 어떤 뭐 미운 짓 또는 뭐 집안을 어지럽히거나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잘 어떻게 보면 큰 복이죠, 사실은. 근데 다른 거 말고 한 가지에 대한 어떤 집착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먹을 것에 대한 집착입니다. 저희만 뭔가 먹고 있으면 이제 그걸 참을 수 없는 거죠. 식탐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나타남으로써 순했던 저 아이가 저런 모습이 있었나 하면서 아내도 약간 이런 생각이 있구나. 이게 미운 4살의 모습인가 7살의 모습인가 하면서 경험하면서 넘어갔던 시기인 것 같아요. 네. 우리 저기 두호 아빠는 실제로 지금 그 과정을 너무나 치열하게 겪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사실 말이에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집안이 어떻게 좀 돌아가고 있을까 걱정도. 상당히 대충 되시죠. 전반적으로 다 이제 경험을 다 하셨기 때문에 이제 아시겠지만 저는 뭐 우선 이제 마트 그리고 이제 음식점 가는 게 제일 두렵습니다. 그렇죠. 더더욱이 이제 어르신들 모시고 가야 되는 상황이 됐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 긴장을 하고 어찌됐건 참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미운 4살, 막무가내 8살이 아니라 이런 표현 써도 되나 모르겠어요. 뭐 편하게. 조금 이제 수위를 높여가지고 미친 4살, 막무로되는 8살 확 와닿네요. 잠시만요. 미친 4살, 막무로되는 7살. 그 정도까지는 가도 뭐 무리 없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이들이 실제로 그 마트 같은 데서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길래 그 미친 예. 아마 이제 경험들 아마 하셨을 거예요. 이제 하셨는데 이제 뭐 어느 정도 수위 차이는 있겠지만은 저는 기본적으로 또봇을 정말 싫어합니다. 또봇. 이제 기본적인 어떤 그 이제 완구 판매하는 곳에 이제 가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거의 들어 눕습니다. 캐릭터 같은 것들이죠. 네. 들어 누워서 이제 울기 시작을 하는 거죠.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음식점에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마트 가기 전에 이제 사전 교육을 다 하거든요. 교육이 안 되잖아요. 아시잖아요. 안 돼.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거기서도 이제 방향 설정을 해가지고 이쪽 루트 완구 쪽으로 안 가는 보지 못하도록 해서 동선을 다르게 동선을 잡아가지고 이제 쇼핑을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사라져 있어요. 공감이 그냥. 거기 가면 다 거기 있어. 공감이. 그러니까 이제 방송에 여러 번 이제 마트 방송 여러 번 제가 들었죠. 애가 이제 우는 애가 하나 있습니다. 파란색 자켓에 뭐 그런 현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주제가요. 사실 저도 뭐 비슷한 얘기가 많습니다. 맞는데 거기서 과연 정답이 있을 것인지 부모로서의 아니면은 우리가 부모로서 인간으로서 포기라는 단어를 배워야 될지 이런 저도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렇게 오늘 좀 기대가 됩니다. 오늘. 그러니까 정말로 그 아이의 때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이것을 엄마 아빠 입장에서도 뭐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잘 지도가 가능한 것인지 마트 얘기 나왔는데 조금 연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아이들 5인데 이 5을 데리고 마트를 근 한 5, 6년 안 간 것 같아요. 아예 안 가. 안 데려갑니다. 안 데려가요. 큰 아이가 아예 갈 수 없다. 아연이가 한 7, 8살이 됐을 때부터는 7, 8살이 됐을 때부터는 잘 안 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고 나서는. 그리고 아이들을 스스로 같이 있게 해놓고 보통 마트 갔다 오면 4, 5시간 이상 걸리는데 그 시간 동안 오히려 할 일들을 주고 집에 있으라고 하고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상황들을 겪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데리고 다시 갑니다. 요즘엔 좀 어느 정도 성장해서 두 손으로 막내가 이걸 집으려고 하면 바로 형제들이 이렇게 제재를 들어갑니다. 네가 그러면 안 된다라는 형태로. 가려고 하진 않았네요. 가고 싶다 아빠랑. 가고 싶어 해도 안 된다. 이렇게 단호하게 했고 그 전에는 어떤 형태였냐면 사실 장난감이 비쌉니다. 뭐 또봇도 아마 가격대가 다양한데 10만 원, 20만 원짜리까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어린이날과 크리스마스 시즌 5월 달과 12월 달이 정말 힘든데 그런 시기에 데려가게 되면 저마다 박스 하나씩을 들으려고 하면 최하 뭐 4만 원, 3만 원, 좀 들면 10만 원대 이렇게 들면 4, 5명을 그렇게 해주려고 하면 4, 50만 원이 들 수도 있고 2, 30만 원이 들 수도 있는데 양가 부모님 협찬을 받아가지고 좀 해주는 건 해주더라도 한 가지 품목에 얼마 이내에서 살 수 있다. 주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편이고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은 리스트를 적고 그걸 기금을 자기 스스로 준비하게끔 하고 그렇게 해서 사주고 이런 룰을 만드는데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지금 교육이라는 뭐 흔히는 얘기 교육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사실 제가 미운 4살 때는 뭐 목적이 있어가지고 울 때도 있는데 목적이 모를 때가 있어요. 왜 울고 있는지.
어떨 때 제가 그 교회 데리고 갔다가 그냥 막 사람들이 있는 식당에서 그냥 누워서 울기 시작했어요. 근데 뭐가 필요할지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그거 보면서 아니 이런 나이에 이렇게 뭐 제일 반항기 44살이라 하는데 왜 도대체 왜 이런 시기가 올 것인지에 대해서 어떨 때는 하나님께 그냥 뭐 참소하고 싶은 거예요. 참소라는 표현이 모르겠지만은 아니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저도 한계가 있습니다. 네가 어릴 때 그랬다. 당해봐라 뭐 이렇게. 아니 목적이 있으면은 그 목적을 채울 수 있어요. 아니 뭐 여러 가지 선택이 있어요. 근데 이런 시련이 참 어려웠던 지금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근데 꼭 그 마트 아니더라도 아이네 아빠 같은 경우는 그 집안에서 아이들이 혹시나 이런 뭐 때를 정말 쓰거나 완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그 뭔가 상황을 일으켜내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좀 대처를 해가시는지. 집사람이나 저나 그 원칙을 벗어나는 거는 용납을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 아예 그런 행위를 할 때에는 저희는 버리고 갈지도 모릅니다. 아이를 울면 앉아서 울고 하면 물론 케어를 해야 될 경우에는 강하게 안고 힘으로 제압해서 차 있는 데나 따로 있는 데로 가서 얘기를 심각하게 하는 편이고요. 집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을 안 합니다. 어린 시절에도 그 거짓말하지 않기 그리고 이제 그 약속된 일 지키기 뭐 이런 일들부터 시작해서 사소한 것들을 좀 강하게 지키게 하려는 편이고요. 그 강하게 제재를 하신다는 것이 뭐 이렇게 혹은 뭐 맴매도 같이 가고 아주 어렸을 때는요, 제가 그 손을 댔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힘 조절이 안 되더라고요. 아빠가 힘 조절이 안 돼요. 한 번은 제가 이제 어떤 당황스러운 상황이 있어서 고집 부리고 이런 당황스러운 상황이 있어서 아이를 이제 어떤 이 매라든지 뭐 이렇게 우리가 약속된 어떤 플레이로 훈육하는 방식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이제 손이 나가고 발이 나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발까지? 예, 이렇게 그냥 가볍게 이렇게 터치하듯이 한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아이한테는 엄청나게 이게 아팠나 보더라고요. 일주일간을 그 부분을 아파하고 좀 힘들어하는 걸 보고 절대로 내가 손을 대진 않아야 되겠다. 훈육 방식에 있어서의 그 아빠와 엄마의 입장 자체가 똑같으면 괜찮습니다. 똑같으면 괜찮은데 이것이 다른 경우에는 상당히 좀 큰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아내한테 상당히 좀 고마운 측면이 그겁니다. 사실은 제가 일반적으로 직장인에 비해서 좀 늦게 퇴근하고 이런 타입이기 때문에 아이를 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아이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얼굴을 만나면서 대면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다 보니까 그런 좋은 역할들을 아내가 저에게 많이 넘겨준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오히려 본인은 아까 당장 그 마트에서 뭐 때를 쓰는 이런 아이에게 저는 오히려 조용하게 얘한테 설득하는 입장이라면 어머니는 정말 자세히 얘기를 해서 정말 강하게 아이에게 훈육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심지어 체벌적인 측면에서도 저보다는 오히려 아내가 좀 더 많이 된 부분들이 있고요. 오히려 아까 말씀나왔던 것처럼 오히려 아빠는 진짜 화나면 무섭다. 아빠 이놈한다 라고 하면 오히려 그거에 오히려 애가 진정하고 저는 오히려 좀 긍정적인 역할만 해내면은 그러니까 좀 착한 역할만 하면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고 오히려 악역적 역할을 아내가 많이 해준 것 같아서 지금도 상당히 고맙고 그런 면에서 감사한 마음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 저희 아빠랑 상황이 비슷해요. 상황이 비슷하고 저도 사실 또 뭐 넷째까지 딸이고 또 이제 5째 아들이었는데 아들이랑 딸이랑 아마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뭐 아들 아직 뭐 덜 안 됐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전 딸들이니까 사실 저는 뭐 강하게 혼내거나 그런 건 거의 많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가끔 이렇게 혼내니까 이렇게 또 뭐 아이들이 또 뭐 무서워할 때 그리고 또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 집도 그 애기 엄마가 강하게 엄격하게 또 그 훈육을 또 혼을 내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어떨 때는 손바닥을 저도 보기 힘든 정도로 강하게 때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니까 사실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걸 또 느꼈는데 거기서 제가 실수를 많이 했어요. 뭐냐면은 아이들을 혼내고 있을 때 제가 너무 아플 것 같고 아파서 마음이 아파가지고 좀 그건 너무하다. 그렇게 개입을 할 때 우리 애기 엄마가 굉장히 마음이 상해요. 그런 경험이 조금 뭐 몇 번 하다 보니까 우리는 진짜
예를 들어서 뭐 아이들 앞에서는 그러지 말고 이렇게 진짜 부부가 일치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뒤에서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그 교육 간의 차이는 있고 우리의 성장 과정에서 또 환경 차이는 있기 때문에 뒤에서 할 수 있는데 앞에서 그런 거는 절대 안 된다. 그게 우리 A 엄마가 강조를 하는 부분이고 제가 몇 번 실수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이게 그 훈육하는 순간들이 어려운데 아까 아빠들 얘기를 하셨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아빠의 훈육 과정에서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어려운 부분이 아빠 스스로의 감정을 이제 컨트롤해가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그 생각을 했냐면 아내랑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아이하고 미리 약속을 그래도 조금 정해놓을 필요는 있겠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일관되게 조금 해갈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조금 웃기지만 이런 아이들 키우면서 이런 과정들이 하나의 그 페이퍼가 생겨났는데 여기 이렇게 지장도 이렇게 찍혀 있죠. 나름 아이들에겐 굉장히 그 중요한 문건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이 수정소양이 첫째, 둘째 키울 때 이제 뭐 생활 규칙 약속표 같은 건데 아주 단순한 얘기들입니다. 첫 번째는 버릇없는 말, 버릇없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뭐 두 번째는 자기 몸을 소중히 여깁니다. 나의 몸을 소중히 못했을 때. 혹은 세 번째는 남의 몸에 손대지 않습니다. 이런 약속 사항이 있고요. 만약에 이것을 어길 때 여기 중요한 당구장 표시 규칙을 어길 때 발바닥 2대를 맞는다. 엄마 아빠 사인, 아이들 도장. 이게 뭐 아주 단순한 거지만 사실은 저희 가정에서는 굉장히 좀 그래도 효과를 본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아빠로서도 그래도 아이들에게 훈육해 갈 때 기준점을 이제 아이들하고 미리 약속을 해둔 것이죠. 이것이 있으니까 아빠도 이런 뭐 잘못된 행동이나 이런 것들 상황들이 여러 가지 있을 때 이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려고 조금 스스로 노력을 해봤던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저기 우리 두호 아빠는 그 가정에서 그러면은 실제로 뭐 훈육이 어떤 방식으로 지금 뭐 맴매를 드시나요? 아니면 뭐 발은 안 쓰시죠? 지금 현재 발은 이제 안 쓰고 있습니다. 이제 반 쓰고 있고 이제 진짜 감사한 거는 이제 시간이라는 것이 시간이 정말 흐르면서 좀 저도 많이 성장을 하고 여러 이제 방법들의 어떤 그 사용을 통해 경험이 쌓이면서 이제 이게 좋다 안 좋다 기본적인 어떤 그 기준이 점점 세워가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애들한테 좀 폭력이나 이런 건 많이 좀 줄이게 되더라고요. 그게. 근데 이런 그 폭력 그리고 또 이제 어떤 훈육 방법에 있어서 좀 강한 어떤 그 훈육 방법이 아이들을 조금 좀 성장 그리고 또 어떤 그 자기 주장을 펴고 또 창의적인 인간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좀 해가 많이 된다는 걸 좀 많이 느꼈어요. 너무 완벽하게 컨트롤을 해서 아빠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빠의 바닥도 알아야 되고 아이가 또 아빠의 어떤 그 최상의 상태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그 진폭을 물론 좁히는 게 중요하겠지만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체벌을 안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성적으로는 알고 있고 그게 이제 감정적으로 발생하는 일들이 많았는데 이걸 줄여오는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방법론이. 그건 뭐 이제 자녀님 중에 한 분이 항상 경고 시스템이라든지 화장실에서 이 성찰해 볼 수 있는 시간은 간격을 두어서 이걸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게 필요하겠다 해서 그런 시간들도 가져본 기억이 나고요. 아이와의 1대1 그 아이만을 위한 하루의 날 이렇게 날을 만들어줘서 지내라 이런 것들도 한번 해봤던 기억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참부모님 존용 앞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앉혀놓고 네가 이 상황들에 대해서 부모님 존용 앞에서 생각해보고 부모님 앞에 말씀을 드려봐라 이런 시간들도 오히려 저희들이 손대지 않으려고 하면서 그렇게 해본 경험도 있고 이렇게 어떤 시간의 텀을 두고서 방법론도 연구를 부부간에 서로 해보면서 발전해 나와야만 이런 그 시기들도 잘 성숙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부부 사이도 거기서 더 성장하는 느낌. 그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미운 4살 이 시기가 실제로는 굉장히 아직은 자기 중심성을 갖고 있지만 그 시기부터 실제로 그 도덕성을 인식하고 발달시켜가는 시기라고 하거든요. 그 말은 아주 작은 약속부터 인지하고 이제 해갈 수 있는 힘을 키워가야 되는 시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기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우리는 미운 4살이지만 그 아이들을 볼 때 이 아이에게 어떤 약속들을 통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함께 해갈 수 있을까를 조금 인식하면서 해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그 또 훈육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많은 경험담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작진에서 돌발 우리
좋은 아빠 테스트를 하나 가지고 오셨어요. 저도 사실은 처음 받고 이거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 아이고. 과연 우리 아빠의 탄생 패널들이 아빠의 자격을 가지고 그렇죠. 네. 아빠의 탄생에 나오셔서 잘하실 수 있는 분들인가 자격이 있는 분들인가 이게 테스트를 하나 가지고 오셨거든요.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지만 제가 하나씩 이렇게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나의 상태의 그 문장들이 있고요.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점수를 체크하시는 겁니다. 네. 같이 한번 해보시죠. 네. 우리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아빠, 남편분들도 한번 같이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셀프 체크, 좋은 아빠 테스트입니다. 첫 번째, 나는 아이와 대화가 적은 편이다. 그렇다, 1번, 보통이다, 2번, 아니다, 3번.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체크하셨죠? 네. 그리고 나는 아이의 수준에 맞춰 대화를 이끌어 간다. 그렇다, 3, 보통이다, 2, 아니다, 1. 다음입니다. 아빠가 아이처럼 되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한다. 아이가 아빠처럼 되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한다. 오, 좋은 표현이네요. 그렇다, 3, 보통이다, 2, 아니다, 1. 다음입니다. 자녀와 이야기 중 말이 안 통한다고 느낀다. 그렇다, 1, 보통이다, 2, 아니다, 3. 다음 질문은요. 나는 아이가 마음에 안 들 때 화를 잘 낸다. 그렇다, 1, 보통이다, 2, 아니다, 3. 다음은 나는 아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결정권을 준다. 그렇다, 3, 보통이다, 2, 아니다, 1. 다음은 아이와 주말이나 여가 시간을 주 2회 이상 함께 한다. 그렇다, 3, 보통이다, 2, 아니다, 1. 다음은요. 나는 아이와 대화를 할 때 내 생각을 설득시키는 편이다. 그렇죠. 그렇다, 3, 보통이다, 2, 아니다, 1. 나는 대화 시 아이의 생각과 의견을 자주 묻는다. 그렇다, 1, 보통이다, 2, 아니다, 3.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와 아내는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이다. 그렇다, 3, 보통이다, 2, 아니다, 1. 자, 항목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자, 그럼 우리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아이네 아빠 몇 점이신가요? 24점입니다. 24점. 24점. 제가 점수의 기준점은 마지막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아빠실까? 또 우리 두호 아빠는 어떠신가요? 저는 14점입니다. 14점. 대충 분위기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정현이 아빠는 몇 점이신가요? 이거 너무 후하게 줬나? 이거 참 25점입니다. 25점요. 다들 후하게 주신 것 같아. 이견이 생기고. 다음은 또 누구신가요? 경희 아빠는 몇 점이신가요? 23이에요. 23. 23. 진실해주셔야 돼요. 진실해주셔야 돼요. 진실해주셔야 돼요. 우리 식구님 여러분, 이거 저희들이 아빠의 탄생 패널분들이 미리 짜고 들어간 것이 아니고요. 바로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렇게 지금 분위기를 한쪽으로 몰려가고 있는 분위기. 자, 그럼 공개를 하겠습니다. 좋은 아빠 테스트 점수 공개입니다. 짜잔. 25점 이상 괜찮은 아빠. 당신은 육아에 관심이 많은 꽤 괜찮은 아빠입니다. 지금처럼 아이를 향한 관심과 사랑 변치 마세요. 우리 25점. 축하드립니다. 조금 더 사실 여부는 가정에서 또 확인하시는 것을 하시고. 댓글 다시 올라오겠는데요, 이거. 자, 다음 20에서 24점 노력형 아빠입니다. 이제 막 육아에 눈뜬 당신. 아직은 2% 부족한 아빠인 듯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노력하면 언젠가는 좋은 아빠로 인정받을 수 있답니다. 누구시죠? 아이언 아빠하고 전화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막에서 참 그 눈에 띄는 장면은 두 분 다 5명 아이를 키우셨다는 거. 그런데 이제 막 육아에 눈뜬 당신. 문제가 큽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15점 미만 노력해야 할 아빠. 이런 육아를 아내에게만 맡겨놓고 있는 건 아닌가요? 아이에게는 아빠의 사랑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것 잊지 마세요. 딱 분포가 딱 이렇게 좀 딱 세 개 딱 잘 돼 있어서 모양새는 좋네요. 우리 두호 아빠께서 우리 아빠의 탄생 패널분들을 함께 살려주시면서 다음 방송에는 못 보는 것으로
애기 엄마가 좋아할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재밌게 아빠 우리 스스로 우리가 좋은 아빠인가 한번 체크를 해봤던 것 같습니다. 사실 질문들이 저도 단순한 질문들일 것 같이 봤는데 그렇지만 분명히 아빠로서 의미 있는 체크 포인트들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가정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서 해보시고 이런 것들은 점수가 부족한 것들은 분명히 조금 한번 좋은 아빠 되시기 위해서 개선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빠들의 리얼 육아 상담 코너 대화가 필요해. 네, 이 시간은 우리 시청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또 오늘은 어떤 사연이 들어왔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잠실에 살고 있는 축복가정, 이제 막 4살이 된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미운 4살해도 의례적으로 하는 말이겠지 하곤 했었는데 요즘 정말 청개구리 삼신이 된 아들 때문에 하루에도 12번씩 열이 올랐다 내렸다 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바로 남편입니다. 최근 들어 아이에겐 제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생기면 손바닥으로 저를 때리거나 있는 대로 악을 지르는 버릇이 생기는데요. 이 일로 얼마 전 아이 아빠와 크게 다퉜습니다. 저는 아이의 나쁜 버릇은 따끔하게 혼을 내고 필요하면 사랑의 매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이 아빠는 그런 제가 너무 과하다고 합니다. 아이는 무조건 사랑으로 보살피고 보듬어야 한다고요. 맞는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는 남편이 아이의 못된 버릇을 보게 되는 경우가 드물다는 겁니다. 제 속도 모르고 남들 앞에서 매번 우리 아이는 어찌나 순한지 훈육이 필요 없다니까 하는 남편. 저는 속이 타들어가는데 서로의 방식만 고집하는 저희 가정.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네, 훈육의 과정에서 아빠와 엄마의 그 견해 차이가 분명히 있는 듯합니다. 엄마는 지금 상당히 마음이 많이 상하신 상태고 저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이야기하고도 좀 같이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남편의 아이를 바라보는 시각하고 아내의 아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면 여기서는 어떤 그 공감이나 방법론을 함께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빠가 아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만약 일상적인 범주에서의 악을 쓰고 투정을 부리는 단계라고 한다면 부부의 대화 또 그리고 아이와의 어떤 그 엄격한 룰을 정할 수 있는 진지한 대화 또는 그런 관계 형성의 어떤 놀이 이런 걸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고요. 근데 그 상당한 좀 지원이나 조치가 필요한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성격적으로나 또는 여러 심리적으로나 케어가 필요한 상황일 수도 있어서 정말 소아가 부부가 소화할 수 없는 범위를 이게 왔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전문가의 도움도 받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도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언어 발달이 늦다는 이유로 언어 치료에 대한 권유를 받아서 병원을 다녀왔던 경우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엄마하고 아빠하고 대화를 통해 가지고 정말 깊은 대화를 통해서 이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키워 나가야 될지에 대한 서로의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빠 엄마의 어떤 입장, 훈육의 어떤 그런 방향 이런 거는 잡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먼저 두 분이 먼저 대화를 좀 자주 하고 그걸 통해서 한번 방향을 잡아간다 그러면 아이에게 좋은 어떤 훈육의 어떤 방법 그리고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우리 이어서 경희 아빠는 어떻게 좀 저는 조언을 주실까요? 사실 일본에 있을 때 그 사춘기 중고등학생 교육을 맡아 보니까 단담을 하다 보니까 그 학부모들의 상담을 많이 들었어요. 주로 학부모의 상담에 그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다 엄마들이죠. 네, 엄마들이 막 얘기를 하면서 자기 자녀의 얘기를 하면서 또 제가 30분이나 1시간 얘기 들으면은 꼭 나오는 얘기 남편들의 얘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남편들이 잘 몰라준다. 그리고 이해를 안 해준다. 이해를 안 해주는데 또 뭐 딴소리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현상들의 이유가 있다.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제가 공부를 하면서 재밌는 것들이 그 몇 살 때인가
아이가 커가면서 모든 것들이 그 손에 들고 입에 넣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근데 그 습관이 부모로서는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또 애기 키우기가 힘들고 또 행동 범위가 넓어지니까 힘들어지는데 그게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그 모든 게 입에 넣고 사실은 세균이 들어가는데 그 잔내에 세균들이 많아지면서 면역력이 강해지고 뭐 소화력이 강해지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미운 4살도 그러한 뭔가 그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부부한테 주신 숙제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부부한테, 엄마만 아니라 부부한테 주신 숙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아이의 행동을 엄마만 알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먼저 아빠도 알아야 돼요. 먼저 첫 번째, 아빠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는 뭐냐면은 엄마에 대한 이해. 왜냐면은 엄마는 항상 아이들이랑 절대적으로 지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런 엄마, 자기도 모르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엄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세 번째는 반드시 꼭 부부가 대화를 해야 되고 부부가 함께 해결을 해야 돼요. 해결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해결책을 부부가 함께 대화를 통해서 찾아야 된다. 제가 볼 때는 뭐 말씀을 처음에 드렸는데 뭐 지금 아연 아빠께서 말씀 공감상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근본적으로는 사실은 서로에 대해서 단정 내린다는 거거든요. 아빠 입장에서 사실 여기서 뭐 아이의 문제도 물론 되게 중요한 문제겠지만 기본적으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커스는 부부 사이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아이와 또는 엄마와 아빠 사이에서의 훈육 방식의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 아이에 대한 문제는 정말 그 아까 아연께서 말씀하셨던 전문가도 필요하고 그 외에 나머지 내용들을 많이 제공할 수가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거기서의 어떤 트러블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분께서 상처를 지금 상당히 많이 받으신 거예요. 지금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고민을 해보면은 결국은 둘 분 다 조금씩 양보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자신의 입장만 지금 계속 주장하려고 하시거든요. 아내분께서 날 들어달라. 남편분도 내 방식이 더 필요하다. 당신 방식이 뭔가 잘못됐어라고 이미 단정 내리고 평가하고 있는 거니까 그 자체를 좀 뛰어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사실은 아빠도 엄마 역할을 좀 교환해 봐야 됩니다. 오히려 아빠가 엄마 역할을 해보고 엄마가 오히려 아빠 역할을, 아빠 입장에서 아이를 보는 연습이 좀 필요한다면 뭐 극과 극은 통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면 자신 역지사지처럼 입장 바꿔 생각해봤고 대화도 받고 경험도 해봤다면 대화도 통하고 그 마음 가운데의 앙금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물론 이제 아빠가 이런 훈육의 과정에서 엄마랑 얘기를 많이 나누고 생각도 좁혀가고 같이 방법을 찾아가면 좋은데, 이것이 부부관계란 것이 그냥 서로만의 이야기만 가지고 생각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안 풀려가는 부분도 많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과정들을 조금 주위에 미리 먼저 육아를 해본 부부들의 얘기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조금 이쪽 분야에 그래도 지식들을 갖고 있는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요즘엔 시중에는 좋은 책들이나 영상들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편하게 아빠랑 같이 한번 보는 시간을 마련해서 조금 더 함께 찾아가시는 노력들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사실은 오늘 책을 한두 권 가져왔는데요.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읽어봤던 책인데, 사실 너무 유명한 책이라서 아이의 사생활이라는 책입니다. EBS에서 많이 다큐멘터리를 했었고 방송으로도 했었고 한 책인데, 저는 이거 읽으면서 사실은 내 아이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좀 다양한 측면에서 할 수 있었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간 한번 와이프랑 아내랑 관련된 다큐멘터리도 있습니다. 그런 영상들을 같이 한번 봤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내 아이를 조금 더 이해하면서 생각이 폭이 이제 부부지만 같이 조금 이렇게 같은 틀들이 만들어졌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책은 소개해드릴 책인데, 아버지의 성, 아빠의 탄생에 우리 딱 맞는 아버지의 성, 여러 가지 재밌는 이야기 주제들 다루고 있습니다. 아빠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또 아빠도 어떤 과정들을 겪게 되는 것인지, 아버지의 성이라는 이 제목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 책도 저는 참 많이 참고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초보 아빠들에게도 한번 정말 귀한 아이들을 키워가시는 이제 아빠의 과정들을 시작하시는 입장이라면 한번 좀 책을 보시면서 같이 부부 간의 대화들을 해가시면 충분히 조금 더 의미 있는 대화들이, 또 방법들이 찾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어느새 벌써 4번째 시간 아빠의 탄생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요.
오늘 또 어떠셨는지 한 분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잠깐 또 정리를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호 아빠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예, 제가 좀 이번 그 기회를 통해 가지고 제가 어떤 위치에 있는 아빠인가 정말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아주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게스트로 나왔습니다만 정말 그 오늘 이제 배운 저의 그 위치, 격에 맞는 것이 아니라 발전해 나가는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서 25점 이상 되는 아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아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그 아빠 셀프 체크가 너무 이렇게 충격적이셨던 것 저만 같아요. 나쁜 사람 된 거예요. 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계획된 것은 아니고. 예, 또 우리 아연 아빠는 오늘 어떠셨나요? 예, 뭐 아이가 극단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시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나누면서 그 시기에 부모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주로 이제 훈육의 방식,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그 시기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누누이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느끼는 것은 아이들이 내 아이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아이들이고 공적인 자녀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부모의 입장에서 나만의 시각으로, 아빠라는 시각으로, 엄마라는 시각으로 판단하고 재단할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무궁무진하게 커가야 될 하나님의 어떤 자녀라는 생각을 갖고서 존중해주고 또 들어주려고 하고 그와 관계 맺으려고 하고 그 안에 있는 요소들이 이 사탄이나 또 악한 타락성이나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형태로 같이 기도하고 정성 들이면서 관계를 더 맺어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자기 반성도 되고 더 노력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아빠와 아이들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해봅니다. 우리 아연 아빠가 이렇게 또 훈훈하게 마무리해 주시니까 제가 이렇게 쳐다보는데 저 옆에 계신 우리 두호 아빠가 점점 멀어지시는 느낌이 함께 갑니다. 우리 네. 우리 정현이 아빠는 어떠셨나요? 네, 그 부모님 말씀 보면 가장 제가 짧지만 아주 강력하게 기억하고 있는 말씀이 결국은 교육이나 모든 것의 핵심은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은 결국 상사성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결국은 우리가 부모 마찬가지죠. 아이들도 부모의 모습을 닮고 그걸 살아가지 또 그것이 롤모델이 되고 그것이 인생의 어떤 가야 할 목표가 된다면 지금의 우리의 아버지의 삶들을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잘 살아야 되고 잘 사는 것이 바로 결국은 부모에게 다른 교육적인 내용이 필요 없고요. 그 자체가 바로 삶이고 교육이다라는 생각을 초심의 마음에 근거해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또 경희 아빠는 또 어떠십니까? 크게 두 가지 있는데요. 하나, 첫 번째는 아까 같이 테스트를 받은 세 분께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정현이 아빠하고 아연 아빠는 저보다 점수가 높았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가장 점수가 높았으면은 우리 애기 엄마의 참소를 받아가지고 제가 집에 못 들어갈 뻔했습니다. 두 분에 감사드리고요. 그렇다고 해도 제가 최소의 점수였으면은 그것도 좀 우리 애기 엄마의 참소를 받을까봐 두호 아빠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이렇게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사실 오늘 어떻게 보면은 제1 반항기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그때 제2 반항기 사춘기 얘기도 조금씩 나왔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저희가 아기를 키우면서 사실 시간적으로 생각할 때 저 같은 경우는 큰애가 이제 제2 반항기에 들어가려고 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큰애를 제1 반항기에 어떻게 키우고 그 결과적으로 제2 반항기 들어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초보 아빠라든가 초보 엄마라든가 이렇게 들으셨겠지만은 사실 그때는 힘들더라도 그 시기를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그것을 어떻게 잘 넘어가야 어차피 인생은 또 아이들이 제2 반항기 때는 더 심하게 반항을 할 겁니다. 그럴 때 우리도 사실 대비를 해서 부부가 또 부모로서 선습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도 시각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저도 배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 우리 또 밝은 모습으로 함께 식구님들 만나 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빠는 나의 큰 우주 아빠는 하나뿐인 사랑스런